여기에서 얘기할 거는 이 정도? 딱 이 정도인 것 같은데? 3의 배수, 4의 배수? 18번은 딱 요거 두 개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 3의 배수 판별법 다 알다시피 일단 우선적으로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어떤 수를 봤을 때 3의 배수냐?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 면 3의 배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일단 결과부터 잘 암기해. 이건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면 무조건 3의 배수. 4K는 뭐냐? 4의 배수 판별법. 이거 얘기해 줄 텐데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만 하면 뭐다? 무조건 4의 배수다. 이 두 개는 잘 적어놔. 암기해주면 돼. 지금 간략하게 증명을 해줄 텐데 쉬워. 되게 쉬워. 먼저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원래 우리 생각을 했었냐면 11 같은 애들은 1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 자릿수에 대해서는 각 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줬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자로 적어볼 거야. 문자로 한번. 일단 최소한 세 자리부터 증명을 할 거거든. 세 자리부터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져. 그럼 뭘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까? 이런 수가 있어. 100A와 10B와 C가 있어. 이건 뭐야? 100의 자리 숫자가 A고 10의 자리는 B, 1의 자리는 C. 이거 아래다 그대로 쓸 거야, 얘도. 그러면 이게 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왜 3의 배수라고 정의할 수 있냐? 이걸 얘기해 줄 텐데 3의 배수로 묶어볼 거야. 즉 3으로 묶기 위해선 여기에서 몇이 나오는데 최대한 99A, 여기는 9B가 나오는데 그럼 남은 거 뭐야? A랑 B랑 C만 남아. 그 말인 즉슨 3으로 묶어주게 되면 33A와 3B가 남겠고 뒤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 뭐야? 지금 얘가 3의 배수로 가고 싶대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조건이 뭐야? 얘는 문제가 안 돼. 지금 A랑 B랑 C는 모조리 자연수 혹은 정수라는 조건이야. 그러면 얘가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A 플러스 B 얘가 뭐면 돼? 3의 배수. 즉 3P 정도로 잡아볼게. 3P가 되게 되면 얘는 뭘로 가? 전체 P로 간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뭘 의미하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되겠더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판별이 되겠다. 이 끝이야. 3의 배수는 조금 알고 있었을 거야. 6의 배수나 9의 배수도 똑같아. 더해서 6의 배수, 더해서 9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돼. 3의 배수에서 비롯된 거라서. 그럼 두 번째 4의 배수 똑같아. 빠르게 할게. 얘는 뭐냐면 어디에 시작이 됐냐면 100을 잘 쪼개보면 요거에서 시작이 돼. 4 곱하기 25다. 그래서 원래 100을 기준으로 쭉쭉쭉 나누긴 하거든. 그러면 잘 봐봐. 4로 묶고 또 4, 또 4 묶는 순간 25A와 4분의 10B 플러스 C가 되겠다. 요번에 문제가 되는 지점 어디야? 여기야. 맨 뒤에 나온 이 식이야.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4분의 10B 플러스 C가 4의 배수 면 4의 배수라기보다는 정수면 되겠다. 정수. 이러면 되겠다고. 그 말인 즉슨 얘가 오면 된다. 얘도 4P라고 잡으면 되겠다. 즉 4의 배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또 봐봐. 10B 플러스 C는 뭘 의미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마지막 두 자리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냐면 1024. 뭐 어떤 숫자가 나오던지 간에 우리 이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두 자리만 봐. 이 두 자리가 뭐야? 4의 배수야? 그러면 무조건 4의 배수라고. 왜? 1000은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얘는 뭐야? 4 곱하기 250 더하기 4 곱하기 6이야. 보이자마자 얘는 넘겨주고 시작하자고.
오케이? 4의 배수는 무조건 마지막 두 자리만 보면 돼 이제부터. 그리고 7의 배수? 7의 배수는 좀 어렵긴 한데 이것만 기억해. 7의 배수 두 자리에서만 얘기를 해줄게. 세 자리부터 넘어가면 조금 얘기할 게 많아져서 너네 7의 배수 보면은 두 자리 보면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 21 3 42 아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다. 쏘리 7의 배수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 나중에 나오면 그때 얘기해줄게. 얘는 좀 과해서 아직은. 일단 두 개 3의 배수와 4의 배수에 대해서 증명해줬어. 이제부터는 그냥 그대로 쓸 거야. 쭉. 이제 보자. 5개의 숫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어. 근데 얘네 중에 서로 다른 4개.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서로 다른이더라. 그러면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정수. 즉 일단 4칸을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랬을 때 이 중에서 4의 배수면 되는데 4의 배수는 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뒤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4의 배수 모조리 적을 거야. 0, 4 그렇지 않겠어? 더해서 4의 배수. 이것도 사실 0, 0도 4의 배수야. 오케이? 이것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1, 2 빠르게 하면 20 뭐 있지? 24, 32 딱 요게 끝이야. 요 정도만 나올 수 있겠더라. 0, 4, 1, 2, 2, 0, 2, 4, 3, 2, 4, 0 이게 모든 경우의 수거든. 그러면 앞에 두 자리가 남는 거야. 두 자리가 이렇게 5조리 두 자리 남아.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 세울 거야. 기준 얘랑 기준 세워. 왜? 0 들어갔어? 들어가지 않았어? 들어갔어. 들어가면 앞에는 뭐야? 나머지 3개랑 2개 곱해주면 6개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0이 들어간 경우와 0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0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머지 3개 중에 0이 맨 처음 칸에 들어가면 안 되네. 그래서 얘는 4개. 6 곱하기 몇 개 있어? 동그라미는 3개 더하기 4 곱하기 3이야. 이거 3으로 묶어. 3 곱하기 10이야. 그래서 30이 정답이 될 거야. 18번 이렇게 끝. 4의 배수만 잘 알고 있으면 케이스 분류가 굉장히 쉬워져. 19번. 19번은 이거 센이랑 너네 학교 교과서 문제도 똑같은 게 있거든. 먼저 뭐냐? 1번부터 5번. 얘네들이 앉고 싶대. 총 5칸에 앉고 싶어. 그런데 2명만 자기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고 그 나머지 3명은 다른 선수의 번호가 적힌 번호에 앉는다. 의자에 앉는다. 그러면 2명 자기 번호 2명이 자기 번호에 앉을 수 있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거든. 얘는 뭐냐면 그냥 1번부터 5번까지라고 밖에 안 적혀 있어. 그러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도 똑같아. 자격이 동일. 2명 뽑는 거야. 자격이 동일한 2명을 5명 중에 뽑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1,2랑 2,1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순서상들의 의미는 뭐냐? 자기 칸에 앉는 경우야 이건. 그래서 중복된 거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 문제 꼴이 보인다라고 하면 자격이 동일한 거 쭉 나열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5명 중에 2명 그대로 해볼게. 일단 이거야. 일단 이건데 그런데 잘 봐봐. 남은 게 1, 2,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그러면 3칸이 남아있는 거야. 만약에 번호가 1번, 2번, 3번일 때 그럼 봐봐.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 3번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2랑 3 두 가지 케이스가 일단 있을 건데 남은 거 1, 3이잖아. 그럼 3, 1밖에 안 되네.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마지막 3이면 1, 2다. 얘는 두 가지야.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생각해. 쌤 이거 쌤 풀었을 때 아마 잘못 생각했을 거야. 얘네 둘을 더한다라고 생각했어. 왜?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었어 그때. 그냥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가 뽑히고 동시에 얘네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동시에는 뭐야?
곱하기야. 그래서 20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 문제꼴 잘 기억해주면 좋아. 자격이 같은 두 명을 뽑는다. 그게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야. 19번 이렇게 끝났고 마지막 세 문제 22, 23, 24 22, 23, 24 봐봐. 마지막 장 좀만 집중해봐. 일단 22번부터 봐보자. 22번 문제부터 봐보면 일단 5번 중에 3번 이겨야 된다. 5판 3선이라는 얘기는 뭐 일단 5판 3선이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건이 가끔씩 다른데 5번 중에 3번만 이기면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5세트까지 이 문제는 해야 된다는 소리지. 무조건 5번을 경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것도 꽤 제한적인 조건이라서 5세트까지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 그럼 먼저 A팀이 대회에서 승리할 확률. 지금 여기에선 A팀이 무조건 이긴다. 결과적으로 이긴다라고 나와 있어. 또 A가 이길 확률이 4분의 1, B가 이길 확률이 4분의 3. 이 정도로 나와 있어. 4분의 3. 5세트까지 가는데 처음이 중요해. 처음. 봐봐. 1세트가 A가 이길 확률이야. 이거부터 일단 정리를 해볼게. 케이스 분류야. 첫 번째 A가 이기거나 첫 번째 B가 이기거나 그거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달라져. 첫 번째 A가 이긴 순간 또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모양을 쭉쭉쭉 그려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2세트 A가 이기거나 2세트 B가 이기거나 여기에서 바로 B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3세트에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5세트까지 그대로 쭉 끌고 가줘야 되니까 3세트 B, 4세트도 B, 5세트가 A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B에서도 마찬가지야. 일단 얘도 두 개로 나뉘어. 이 상황이야. 그런데 뭐야? 2번 A 이겼어. 더 이상 이기면 안 돼. 마지막 5세트에 가서야 이겨야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A로 가겠다고.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야. 첫 번째만 잘 생각을 해주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첫 번째 A가 이기고 두 번째 세트에서 B가 이기는 거.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세트에서 B가 이기는 경우의 수. 얘도 뭐야? 첫 번째 A, B. 근데 봐봐. 얘가 굉장히 특이해. 2번 이겼어. 그러면 한 번 더 이기면 안 된다고. 그럼 마지막 똑같이 가봐. 요거네. 그럼 뭐야? 3세트에서 A 2번 이겼으면 얘는 무조건 B 4세트 이기고 마지막 A. 얘는 B면 이거야. 일단 이렇게 하면 문제는 풀리거든. 그런데 이걸 봤을 때 하나가 보여. 먼저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케이스던 두 번째 케이스던 A가 승리해야 돼. 심지어 5세트까지. 이게 무슨 의미야? 5세트까지 가야 되는데 A가 이겨야 된대. 그러면 무조건 A는 B는 몇 번씩 이겨야 돼? 승리하려면 A는 3번, B는 2번 아니야? 무조건 5세트 가야 된다니까? 근데 A가 이겨야 된다니까? 그럼 뭐야?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A가 승리할 확률은 4분의 1이야. 3승이야. 얘는 4분의 3의 제곱이야.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이 얘다 이거야. 둘이 곱해준 이게 지금 이 써놓은 이 확률이 뭐야?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확률이라는 거야. 모두 똑같아 확률이. 그렇지 않겠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뉘는지만 체크를 하고 모조리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그럼 뭐야? 얘는 2의 10승분의 3의 2승. 그럼 뭐야? 2의 10승분의 3의 2승이 총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주자? 곱해줘. 2의 10승 6. 그러면 512분의 27. 끝이야. 2의 10승 1024니까 잘 외워놓으라 그랬어. 뭐 지수법칙은 이거는 뭐 잘 계산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사실 여기까지 하다가 슬슬 느낌이야.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뭐야? A 3번, B 2번. 얘도 A 3번, B 2번이네. 그럼 얘도 A 3번, B 2번 아니겠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보니까 얘도 똑같잖아. 그렇게 풀어도 돼. 요 정도는. 그런데 이걸 풀고 나서 아무 느낌도 못 받으면 그건 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22번 이렇게 끝이야. 23, 24번 한번 봐보자.
이 두 문제가 약간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풀만한 문제. (23번을)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쌤이 푼 걸 보면은 약간 좀 범위를 적어놨거든, 쌤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쌤은 이걸 많이 썼기 때문이야. 정수의 개수를 세는 방식이 있어, 정수의 개수. 부등식을 활용해서. 이거는 잘 정리해. 이거 손필기 없으니까 뭐 알아서 빈칸에다가 잘 정리해봐. 먼저 정수의 개수를 세는 방식이야. 근데 이거 어디에서 쓸 거냐? 부등식 안에서 쓸 거야. 부등식. 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복잡한 게 나와 있으면 제일 간단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화만 시키면 된다고. 그러면 너네가 보면 13이랑 여기에서 지금 쓰는 거 이거 잘 봐봐. n의 x는 무슨 표시냐면 x의 개수를 얘기하는 표시야. n의 x는. 오케이? 이건 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서 n의 x는 x의 개수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np라고 하면은 p의 개수. 지금 이 문제에서 뭐야? n, b, b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너네 어떻게 할 거야? 13부터 40일까지 모조리 셀 거야? 옛날 같았으면 셌겠지. 그런데 이 범위가 뭐 1241? 뭐 이렇게 나온다 쳐봐. 셀 거야? 쉽지 않지. 뭐 셀라면 셀 수는 있는데 얘네들을 모조리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 거야. 일반화. 알았지?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잘 생각을 해보면 부등식은 총 3가지밖에 없어. 먼저 뭐냐? 0부터 그냥 사이 범위는 0이랑 1로 제한할게. 첫 번째 이걸 때 봐봐. 이거 봐봐. x가 될 수 있는 거 뭐랑 뭐야? 0이랑 1이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모조리 쓸게. 이거 쓰고 나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다. 이거랑 똑같아. 얘는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또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뉜 거고, 세 번째는 뭐야? 둘 다 없는 거. 지금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수야. x가 정수일 때만이야. 무조건 정수일 때 이 공식만 그대로 알아두면 돼. x는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두 개만 판단해. 두 개. 양끝점을 판단해. 사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양끝점이 제일 특이점이야. 일단은 그럼 봐봐. 여기에서 nx를 정의해 볼 거야. 무조건 두 개지. 여기에서의 nx는 몇이야? 한 개지. 여기에서의 nx는 몇이야? 0개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부등식에서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지.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오른쪽에서 맨 끝점 오른쪽 1에서 0을 빼준 후 더해준다. 이게 nx의 공식이야. 오케이? 두 번째 1에서 0을 빼준 후 끝낸다. 얘가 두 번째 nx의 공식이야. 마지막 1에서 0을 빼준 후 1을 빼준다. 이게 nx의 공식이야. 이걸 일반화 시켜줄게. 어떻게 쓸 거냐? a랑 b로 정해줄 거야. a랑 b로. 두 정수 a랑 b가 있는데 이 상황 하에서 총 3가지. 먼저 a가 이거인 경우. 두 번째 이거랑 이거인 경우야. 뭔 차이야? 등호 있고 없고 차이야. 일반화 시켜. 어떻게? 여기에서의 nx를 싹 다 구할 거야. nx의 값은
B에서 A를 뺀 후 1을 더해준다고. 두 번째 nx의 값은 몇이야? B에서 A를 뺀 후 그대로 놓는다고. 마지막 세 번째 nx의 값은 몇이야? B에서 A를 빼고 1을 빼준다고. 얘는 암기하면 제일 좋아. 그런데 뭔가 정수의 개수를 셀 때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13과 41에서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일단 오른쪽에서 끝을 빼는 거 알겠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거 알겠어. 그러면 빠르게 하면 돼. 0이랑 1로 예시를 들어. 이 사이 몇 개야? 2개야. 이게 어떻게 나와? 1에서 0 빼고 1 더한다. 이걸 그대로 일반화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서의 nx는 41에서 13을 빼고 1을 더해준다고. 그럼 몇이 나와? 28, 29, 29가 나온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반화를 해주면 돼.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야. 여기.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얘를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의 정수개수 세는 거는 되게 쉬워져.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되게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꼭 숙지를 해야 되고.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조금 복잡하거나 좀 더러운 범위가 나와도 우리는 뭐만 정수기만 하면 무조건 정수의 개수를 빠르게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 23번. 23번 문제부터 봐봐. 문제가 자,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A랑 B의 범위 잡아. 왜? A랑 B가 어디 제한 조건 하에서 있는지를 보는 거야. 먼저 이걸 체크하고 뭐 쓸 필요는 없긴 한데 쌤은 쓰는 편이야. 마지막까지 실수할 게 너무 많아서 쌤은 쓰는 편이고. 그랬을 때 정육면체 뭐야? 두 번 단수수 나온 수를 A, 두 번째를 B. 그랬을 때 두 점 A, A는 6,3, B는 뭐 3,6이지 않나? 아 4,6이네. 이걸 이어서 만든 선분 AB와 직선 만날 확률이야. 얘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어. 진짜로. 왜 그렇게 써? 정비례 그래프야. 이거 정비례 1차함수 중에서도 너무 기본 중에 기본 그래프라고. 오케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빠르게만 그려줄게.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 그릴 문제랑 그리지 않아도 될 문제를 꼭 구별하는 생각 갔으면 좋겠어. 먼저 그래서 여기랑 4, 여기네? 6,3 B는 4,6 여기야. 그랬을 때 A, B를 이었대. 선분 A, B 대략적으로 여기. 그리고 이 직선이 얘랑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등식, 즉 구간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양끝점이 중요하다고. 양끝점이 제일 특이한 케이스야. 일단 특이 케이스부터 봐. 그러면 y는 a분의 bx가 어디랑 어디를 지나면 돼? 원점 지나고 1을 지날 때 이게 최대야. 두 번째, 원점 지나고 a를 지날 때 이게 최소야. 그래서 만날 확률은 뭐야? 여기랑 여기 사이에만 존재하면 된다고. 여기 사이. 그렇지 않겠어? 여기 사이에만 존재하면 되는데 뭘로 해석해? 이제부터 기울기로 해석하자고. 기울기가 최대, 최소 이 사이에만 있으면 되겠다고. 먼저 기울기는 어떻게 해석한다? 델타 x분의 델타 y. 첫 번째, max가 되는 기울기는 몇이야? 그냥 4분의 6이네. 2분의 3. 얘는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 말인 즉슨 기울기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다. 뭐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잖아. 즉 x의 개수.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빠르게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에서 조금씩 나와. 정수의 개수 세기. 먼저 이런 식으로 쌤 표를 작성했어. a랑 쭉 가는 거야. 1, 2, 3, 4, 5, 6일 때 이렇게 작성했는데 편한 대로 해. 편한 대로. 뭐 이렇게 줄 그린 것까지는 솔직히 뭐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해를 위해서 b의 범위 a에다 1 대입해봐. 그러면 2분의 1
B 2분의 3. B, A에다가 2 대입해봐. 1, B, 3. 3 대입하면 2분의 3. 손필기는 그대로일 거야 아마. 4. B, 6. 5일 때 2분의 5. B, 2분의 15. 6일 때 3, 2, 9. 요거네. 끝이야. 이렇게 하면 이 범위 안에서 또 우리는 애초에 잡아놓은 거 뭐야? 1과 6 사이야. B가 이 사이 안에 있는 거 모조리 찾아주기만 하면 돼. 이랬을 때 B의 개수를 세보자고. 0.5부터 1.5까지 하나.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이거 뭐야? 여기에서 이거 빼주고 1 더하자고. 3개. 얘는 1.5부터 4.5까지 2, 3, 4. 3개. 얘는 2부터 6.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고 1 더하면 5가 되겠다. 그러면 2.5부터 7.5. 3, 4, 5, 6. 4개. 얘는 3부터 9까지. 근데 3부터 6까지만 세도 되지 얘는. 그래서 4개가 되겠다 해도. 그래서 1, 3, 3, 5, 4, 4. 5조리 더해주게 되면 몇이야 이거? 20? NB의 합은 20이 되겠다. 확률 구하는 거죠, 확률. 주사위 2번 던진 거는 36개 했지 뭐. 3의 제곱, 6의 제곱. 그래서 약분만 시켜주게 되면 2분의 9가 마지막 정답. 표를 그린 게 제일 빠르긴 한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 이렇게 23번 끝났고 마지막 24번 빠르게 보고 가자. 24번. 23, 24는 그냥 잘 기억만 해놔.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프만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 조건부터 빠르게 해석해봐. A랑 B 주사위 또 보자마자 A랑 B는 1부터 6 사이에 있어야 될 거다. 하나 적어. 그 다음 Y는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4의 교점, 즉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를 P라고 잡는 거야. 그럼 P는 몇이 나오냐? 빠르게 해봤어. 8분의 3, 4분의 15가 나왔을 거야. 이거 정도는 해놨어야 돼. 두 번째, R은 뭐야? PQR. Q는 첫 번째 직선의 X축과의 교점, 즉 마이너스 2분의 3, 0이 될 것이고, R은 뭐야? R은 6, 0이 되겠다. 일단 적어도 이 정도는 잡자고.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점 A, B가, 즉 A랑 B가 이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안에 내부에 존재해야 된대. 내부에 존재. 센 문제야, 센 문제. 센 문제를 조금 조건을 바꾸게 다르게 해봤어. 한번 봐봐. 일단 저거부터 그려볼 건데 대충.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자세하게 그린 게 너네한테 좋았을 거야. 네, 이렇게 해보자. 이건 그래프만 잘 그려도 끝이거든, 사실. 먼저 이 세 점을 한번 쭉쭉 해볼게. 여기랑 4, 6, 12. 여기로 잡으면 되겠다. 여기랑 여기다. 됐다. 그러면 지금 8분의 3, 4분의 15가 이렇게. 이렇게. 딱 이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Q, 점 Q 나왔어. 나왔고 여기가 점 P, 점 R 6,0 이런 식으로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분의 3, 4분의 15. 저게 조금 중요한데 8분의 3은 2분의 1보다 약간 왼쪽에 있겠고 4분의 15는 4보다 약간 아래에 있겠지. 4보다 아래, 3보다 1보다 조금 아래. 그렇지. 대충 여기에 있을 거야. 일단 요거 그래프 정도는 그려주면 좋아. 그려볼게. 여기랑 그리고 두 번째 3, 여기를 지나도록.
딱 이 그림이다. 요 그림이거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A, B가 이 삼각형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할 거야. 빠르게 해보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가로점, 세로점 세기라고 얘기하거든. 이거 어떻게 하냐? 정수끼리 교점을 만들 거야. 쭉쭉쭉쭉.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건 잘 봐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A랑 B가 무조건 일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겠지. 우선은.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이 내부의 안에 있으려면 조건 봐봐. 단 점 A, B가 PQR 변 위에 있는 경우는 생략한다. 그러면 변 위에 한 점이 있다라는 소리야. 사실 지금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사실 이 오른쪽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의 그래프일 것이고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뭐야?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야. 사실 그러면 우린 얘만 중요해. 얘만. 왜? 왼쪽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위에서 점 어떤 걸 넣었을 때 1부터 6까지 중에 어떤 게 정수로 나올지만 체크하면 끝이야. 왜? 이 변 위에 있는 건 생략한대. 그러면 딱 보이는 게 뭐야? 3의 배수 3,2가 나오겠네. 여기는 제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외한다. 그리고 뭐 6,0 여기 뭐 당연히 제외하겠지. 그랬을 때 마지막 비교점 5 넣었을 때 1보다 크냐 안 크냐? 5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4 얘는 3분의 2 그 말인즉슨 여기는 1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는 점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셀 거는 이거야. 요 정도. 딱 이 점들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들이야. 그럼 봐봐. 이 점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싹 다 계산해야 되거든. 1 넣었을 때 여기는 빠르게 해볼게. 3분의 10, 3분의 10, 3분의 10, 2 넣으면 3분의 7 되지 않을까? 3 넣으면 2. 잘못했는데? 2 넣으면 3분의 4니까 3분의 8이구나. 3분의 8, 3분의 6, 3분의 4. 이렇게 나온다. 그럼 봐봐. 끝이야.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의 점들을 빠르게 나열해볼게. 1,3, 1,2, 1,1, 2,2, 2,1, 3,1, 4,1 이게 끝이다. 총 7개의 점. 그러면 확률 자체는 전체 36개 중에 7개가 P분의 Q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 중에 X의 좌표의 합 1, 3개, 2, 2개, 3, 4 더한 M은 지금 M이라고 적어봤지? 그렇지. M의 값은 14. N의 값은 Y 좌표의 합 3, 2, 1 쭉 더해주면 11이 나오겠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몇이야 여기서? 43이 될 것이고 여기서 더하면 25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43 플러스 25, 68이 정답이 될 거라고. 그래서 68이 정답이야. 24번이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봤을 땐. 24번 같은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 원래는 이게 점의 개수를 세는 거에서 끝나는데 점의 좌표를 제대로 구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자체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일단 오늘 푼 거는 공식, 너네가 느껴야 되는 건 공식 암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고 숙제 잘해. 숙제 잘해오면 돼. 적어도 틀린 거는 무조건 다 풀어. 틀린 거는 무조건 다 풀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냥 한번 다 푸는 거야. 다시. 됐어? 수고했어. 가면 돼 이제.